1987년 한 토끼띠 CEO가 중요한 계약 직전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검은색 정장 대신 짙은 청록색 재킷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결과는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 성사.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색이 내 운명을 바꿨다고. 단순한 우연일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색깔 하나가 왕조의 운명을 바꾸고 스타일 하나가 혁명을 일으킨 놀라운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토끼띠인 당신,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의 색깔이 오늘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난 해에 부여된 특별한 상징, 바로 띠, 그리고 그 띠와 얽힌 색깔이나 스타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믿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토끼띠인 당신이라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깔이나 옷차림에 대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여기는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는 특정 색깔과 스타일이 한 개인의 운명은 물론 심지어 시대의 흐름까지 뒤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겉모습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가 되고 개인의 삶을 형성해왔는지 그 숨겨진 지혜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띠와 색깔, 그리고 스타일을 연결짓는 오랜 믿음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자신과 주변 세상을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밤하늘의 별자리나 태어난 해의 동물, 그리고 자연의 색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특히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띠별 운세와 그에 어울리는 색깔, 스타일 조합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내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삶의 균형을 찾고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적, 심리적 배경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우주 만물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오행은 각각 특정한 색깔과 방향, 계절,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성격이나 운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믿었죠. 예를 들어 푸른색은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며 성장과 생명을, 붉은색은 불의 기운으로 열정과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노란색은 흙의 기운을 담아 안정과 조화를, 흰색은 금의 기운으로 결실과 순수함을, 그리고 검은색은 물의 기운으로 지혜와 깊이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게 분류된 색깔들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지침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행 사상은 개인이 태어난 띠와 결합하여 그 사람의 고유한 기운을 설명하고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거나 넘치는 기운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색깔이나 소재의 옷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왕의 용포 색깔이나 궁궐의 단청 색깔을 정하고 백성들 또한 중요한 행사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운을 북돋아 줄 색깔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곤 했습니다. 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점괘를 보며 자신에게 이로운 색깔을 묻는 사람들의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을 테고요. 이는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를 넘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옷장 앞에서 어떤 색의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오래된 믿음의 잔상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색깔과 스타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셈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실제 토끼띠 인물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통해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색깔과 형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의 표상이자 사회적 메시지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 믿음과 연결된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과연 토끼띠 인물들은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정 색깔을 고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철학이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던 토끼띠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던 어느 토끼띠 왕은
당시의 관습적인 왕실 색깔 대신 백성들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색깔의 용포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웅장한 붉은색이나 위험 있는 황금색 대신 어딘가 소박하면서도 생명력을 상징하는 푸른빛 계열의 색을 선호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푸른색 용포는 왕의 겸손함과 개혁 정신을 상징하며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안정감을 주는 시각적 메시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색깔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 자신을 표현했던 이들의 선택은 곧 왕의 권위와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민심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단청이나 주요 건축물의 특정 색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자신의 통치 이념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이는 곧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백성들은 왕의 색깔에서 안정과 번영의 기운을 느끼며 알게 모르게 왕에 대한 충성심을 다졌을 테고요. 결국 특정 색깔에 대한 왕의 확고한 선호는 단순한 미적 감각을 넘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자 왕의 업적과 명성을 후대에까지 전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던 셈입니다. 색깔이 지닌 무언의 언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편 색깔을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시대를 정의하고 사회적 통념을 과감히 깨뜨렸던 토끼띠 인물들도 존재합니다. 한 토끼띠 사상가는 당시 유행하던 화려하고 복잡한 의복 대신 매우 간소하고 실용적인 복장을 고집하며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수양과 검소함을 강조했고 그의 소박한 옷차림은 곧 그의 사상과 일치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파격적인 스타일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다가왔을지 몰라도 점차 그의 진정성과 메시지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스타일이 특정 사회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한 토끼띠 여성 지도자는 당시 여성들에게 강요되던 코르셋과 풍성한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바지 형태의 의상이나 간결한 재킷을 착용하며 여성 해방 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 변화를 넘어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용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시각적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곧 저항과 진보의 아이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토끼띠 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를 읽고 그에 맞는 색깔과 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명성을 넘어 시대 정신을 대변하고 나아가 후대에까지 깊은 흔적을 남겼던 것이죠. 겉모습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과거 토끼띠 인물들이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로 시대를 정의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겉모습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색을 선택하고 어떤 옷을 입는지가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띠별 속설이나 특정 상징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흥미로운 수단이 되곤 하죠. 특히 토끼띠와 같은 띠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기도 하고 각자가 타고난 기질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될 때 별자리 운세나 띠별 특성을 찾아보며 작은 위안을 얻거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미신을 넘어 개인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외에 현대인의 삶 속에서 색깔과 스타일은 또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무심코 고르는 옷의 색상이나 디자인은 우리의 자신감은 물론 타인에게 비치는 인상, 나아가 사회적 성공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의 정장을 입었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는 단순히 옷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옷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메시지가 결합되어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첫인상이 주는 영향은 매우 강력해서 밝고 활기찬 색상의 옷은 상대방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차분하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은 신뢰감 있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주기에 적합하죠. 이러한 시각적 신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특정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는 비즈니스 협상이나 중요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합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역할에 맞는 의상을 입고 몰입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상황과 목적에 맞춰 스타일을 연출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최근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 컨설팅이나 이미지 메이킹 강의들이 괜히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기관리이자 자기 표현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마치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며 내면을 다듬는 것처럼 겉모습을 가꾸는 행위도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토끼띠라는 우연한 상징이 인물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듯 현대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 삶을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이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하는지, 나아가 중요한 사회적 인상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에 다다를 때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색깔과 스타일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차원을 넘어 개인의 깊은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거울이자 자신이 가진 확고한 신념을 세상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은 특정 시대의 정신을 관통하며 역사의 물줄기까지도 바꾸어 놓는 실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도구였던 셈입니다. 마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작은 물방울처럼 말이죠. 우리가 잠시 동안 토끼띠 인물들의 흥미로운 삶을 엿본 것처럼 때로는 우연처럼 주어진 출생의 상징이나 시대적 배경이 개인의 강렬한 의지와 만나면서 한 사람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기도 했죠. 이처럼 외면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면의 확고한 신념과 결합될 때 그것이 상상 이상의 강력한 파동을 일으킨다는 점은 정말이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겉모습은 그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태도와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죠. 궁극적으로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 깊은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삶의 풍경을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오늘은 어떤 색을 입을까, 어떤 스타일로 나를 표현할까 를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 또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에 대한 무언의 선언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와도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토끼띠라는 작지만 흥미로운 키워드에서 시작해 과거의 역사 속 인물들부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까지 폭넓게 탐구했던 이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행위가 단순히 허영심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색깔과 스타일은 더 이상 단순한 것이려나 한순간의 일시적인 유행을 좇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가치를 외면으로 아름답게 드러내어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하고도 섬세한 언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색깔로, 또 어떤 스타일로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세상에 당당하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기관리이자 자기 표현의 과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만의 고유한 빛깔과 멋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숙제이자 스스로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일 겁니다. 자신의 색깔을 찾아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진정한 자기다움과 더 큰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